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배우는 것처럼 강의를 할 테니까 민법 처음 아직도 안 잡힌 사람들은 충실히 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요약집 페이지 몇 페이지 펴시냐면 7페이지를 펴셔. 요약집 7페이지. 그럼 7페이지 펴 놓으시고 여기 봐. 민법의 출제 범위는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이렇게 돼 있는데 친족과 상속은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럼 여기서 총칙에서는 거래행위, 요 법률행위만 시험 범위인데 법률행위는 이렇게 1단, 2단, 3단, 4단 계단이 있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정상까지 총 계단이 몇 계단이 있냐면 5계단이 있어. 5계단. 한번 읽어본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사자가 여기 있어. 여기. 그런데 법률행위가 성립되려거든 당사자부터 시작해서 목적부터 그 다음에 의사표시, 대리, 조건기한까지 끝이 나는데 근데 여기서 당사자는 법률행위가 성립되려거든 여러분들 거기 7페이지를 한번 봐. 7페이지의 법률 사실에 거기에 일반적 성립 요건으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보이죠? 일반적 성립 요건 중에 근데 당사자는 시험 범위요? 아니요. 당사자는. 우리가 여기서 법률행위가 성립되려거든 당사자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당사자는 어디에 있냐면 2장에 있잖아요. 2장. 그래서 법률행위가 되려거든 여기서는 당사자가 있어야 하지만 당사자에 관해서는 2장에서 언급하고 말았으니 당사자에 관해서는 시험 범위가 아니야.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험 범위라면 뭐 제한 능력자 그리고 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법인 다 배워야 돼. 근데 여기서 당사자가 끝이 나고 그럼 우리 사회는 사람과 물건으로 돼 있죠. 그럼 사람과 물건 이외의 또 제3의 것도 있나? 없지. 너고 나 물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보나 당사자가 물건을 거래한다. 이걸 배우니까 거래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불러. 그럼 법률행위의 3요소에는 당사자, 총칙의 목적, 의사표시. 그러므로 쭉 올라가려거든 이렇게 올라가려거든 맨 처음에 1단이 뭐가 필요해? 당사자. 2단이 목적, 3단이 의사표시, 4단이 대리, 5단이 여기까지 있어서 이제 무효 취소를 결정한다 하셔야 돼. 그래서 그럼 여기서 잘 봐. 이 총칙에서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나요? 걸리는 게 있었나? 배워요. 지지는 걸린다. 여기서 걸려요. 지지는 지상권과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나올 때마다 외워 이제는 머릿속에.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나? 걸리지.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려. 친족과 상속은 공부할 필요 없지. 여기 총칙에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가족법상 행위에도 적용되나요? 안 돼. 지금부터 몇 페이지 펴냐면 얼른 펴. 지금 공부하는 거야. 19페이지를 펴봐. 19페이지. 19페이지 빨리 펴. 우리가 공부했던 거 밑줄만 그으면 되니까. 19페이지 맨 위에 1번의 양가로 1번의 적용 여부 보이지? 적용 여부에 동그라미 1번 읽어본다.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시작.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가, 공, 소 동그라미 쳐. 가, 공, 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이 민법 총칙은 계산법, 가족법 이렇게 되어 있으나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 총칙은 자 여러분들 물권과 채권의 총칙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돼. 즉 무슨 얘기냐면 대리나 네가 내 대신 가서 혼인 좀 해라 하냐? 재산행위만 하잖아 지금. 그래서 이 민법 총칙에 관한 규정은 가족법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다 같이 재산행위
에만 적용된다 하셔야 돼. 통정의 표시 둘이 짜고 오면 가족법상 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 그런 거 없어 거기는. 그래서 여기를 전체를 틀을 보면서 아시고, 자, 우리 시험은 총칙에서는 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는 무효사유를 배우고 그리고 무효였을 때 효력을 배워. 그러면 무효사유는 몇 가지냐면, 자, 앞으로 넘겨보셔. 머릿속에 잘 정리해서 이제 이론의 마지막 끝을 내야 돼. 그러면 요약제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자, 5페이지를 7페이지 봤더니 무효가 되는 사실은 총, 여기 봐라. 무효가 되는 사실은 총 몇 가지에서 생겨? 몇 단에서? 당사자. 아까 5단이라고 그랬지 않았어? 무효가 된 게는 사실은 몇 단에서? 1단, 2단, 3단, 4단, 5단에서 생긴다니까. 응? 1단이 뭐요? 2단이, 3단이, 4단이, 5단이. 여기서 생기는 거야. 무효가 생기는 사실이. 알아들었나? 알아들었어 지금. 그러면 39쪽으로 가보자. 39페이지에 39페이지를 보면 좌측에 이제 일반적 성립 요건이라고 해서 이제 1단부터 나오네. 다 같이 당사자.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1단이야. 당사자. 1단은 뭐 3단은, 4단은, 5단은. 그래, 그런 게 해결돼 있어야 돼. 무효 사실이 거기서 생겨. 천천히 해보자고. 천천히. 이 뭐 여기 봐. 법률행위의 종류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들 외우고 시험 공부했다고 한다면 반성해야 돼. 뭐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물론 그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거 알고 있었더니 만족한다고. 표정이. 그걸 강사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매매 한번 읽어본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시작.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그럼 여러분들 보자. 약정만 해도 이루어지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배웠나요? 낙성계약이라고 했나요? 낙성계약이잖아. 약정만 하면. 근데 약정만으로는 안 되고 일을 완성해야 이루어지는 계약을 뭐라고 그랬어? 요물계약. 그럼 요물계약은 우리 민법에 계약법에서 몇 개 있어? 딱 한 개. 현영이 너 똑똑하다니까 얘가. 약정만 해도 이루어지는 계약을 여기 낙성계약이라고 그래. 그리고 어쨌든 매매는 낙성계약이지. 그러면 효력이 생긴다고. 여기 효력. 이준혁, 어떤 효력이 생겨? 효력 생긴다고 그랬지. 어떤 효력? 여러분 민법의 효력 나오면 다 같이 다시 권리, 의무 이게 생기는 거야. 권리, 의무.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권리, 의무. 어떤 권리, 의무 생겨? 어떤 권리? 다시 한다. 계약, 채권 생긴다. 이렇게 해야 사람 나온 대답이요. 지금 우리는 매매계약 배우잖아. 매매계약 배우면 권리, 의무 생긴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매매가 이루어지면 물권 생겨, 채권 생겨. 채무도 생기나요? 그래, 채무도 생기지. 그래서 채권, 채무가 생기는, 채권, 채무 생기는 이런 계약을 부담행위라고 하잖아. 부담행위. 무슨 행위? 그럼 약정할 때는 재산권 보유해야 돼. 보유하지 않아도 돼. 그럼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격을 뭐라고 그러냐면 다 같이 처분권. 재산권을 갖고 있어야 돼. 이 재산권에는 소유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럼 이전을 해준다고 약정할 때는 재산권 보유해야 돼. 보유하지 않아도 돼. 자, 여기 보자. 갑이 요 토지를 소유권이 있고 지상권이 있어. 여기다가 지상권은 이 토지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 갖고 있다면 지상권 소유한다고 그래. 지상권 보유한다고 그래. 지상권을 보유한다. 소유권을 소유한다.
그러니까 소유는 한 사람만 쓰는 거예요. 한 사람. 소유한다는 얘기는. 그럼 여기서 처분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처분권이 없는 자의 처분 행위는 처분권이 없는 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여 유효여. 근데 처분권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다? 처분권이 내가 물어보지 않을게. 처분권이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권리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야.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자가 넘겨주고 있다고 약정하는 것을 자유예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이해했어? 그러면 이 지상권자가 병에게 지상권 넘겨준다고 할 때는 나중에 지상권 만들어줘야 돼. 지상권 갖고 있어야 돼. 지상권 갖고 있어야 돼. 처분권이니까. 그러면 소유권 넘겨준다고 할 때는 소유권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소유권 넘겨준다고 할 때는 소유권 아까 부담행위라면서 약정할 때는 없어도 된다면서. 이해했나? 약정할 때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넘겨줄 때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렇지. 지상권도 넘겨준다고 할 때는 있어야 돼. 없어도 돼. 넘겨준다고 할 때는 없어도 돼. 넘겨줄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다 그래. 이해 갔나? 그래서 재산권 이전 약 그러면 재산권의 종류에는 두 개 있는 거예요. 이제 물권, 채권. 자, 지상권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맞나요? 맞잖아. 임차권은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맞아? 채권이니까.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재산권 이전 약정, 대금 지급 약정 그러면 계약의 목적, 양 당사자 합치를 목적이라고 하고 매매의 목적은 매수인은 대금 지급하고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고 매도인의 목적은 대금 받고 재산권 넘겨주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그 계약 체결할 때는 목적이 정해져 있어야 돼. 정할 수 있으면 돼. 매매 대금이 얼마인지 꼭 정해져 있어야 되나? 얼른 이제 밑줄 하나씩만 긋고 가는 거야. 아무것도 안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 교재 지금 나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아. 22페이지 표. 22페이지. 교재 22페이지 아니 교재 이제 문제집 해야지. 요약집 말고 문제집. 여기 예상 문제집. 또 봐야지. 여러분들 밑줄 그으라는 것만 별표 하나만 오고 보는 거야. 다 보는 게 아니야. 그 중에서. 자, 22번에 기억번 봐. 기억번. 법률행위의 목적은 다 같이 시작. 법률행위의 목적은 반드시 계약 체결 시에 구체적으로 여기 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낱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포인트는 아니 확정이잖아. 넘어왔으니까. 확정. 지금 여기를 배워왔으니까 확정을 보는 거잖아. 맞아? 확정되어 있어야 돼. 확정 가능하면 돼. 그러니까 확정해야 된다. 틀리지 않았어. 이렇게. 그 하나만 질문하는 거야. 계약의 내용은 매매 대금은 지금 목적이 뭐냐면 대금이야. 대금. 매매 대금은 얼마인지 꼭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준혁. 매매 계약은 6억인지 3억인지 계약 체결 시 꼭 정해야 돼. 정할 수 있으면 돼. 그래. 왜냐하면 여봐. 오늘 계약할 때 이렇게 봐. 오늘 계약할 때 12월 20일 날 넘겨주기로 한다. 얼마에? 지금 안 정하고 그때 시가로 주기로 한다 하면 되잖아. 넘겨주기로 한 날. 그러므로 계약 체결 시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어야 돼. 확정 가능하면 돼. 그래. 이제 그거 하나만 밑줄 긋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 거기 보고 나서. 자, 이거 본다. 확정 가능성, 이행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 그래, 이런 요건을 갖추면 유효. 이런 요건을 갖추면. 그럼 소유권 넘겨주는 행위는 무슨 행위? 처분권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없으면 무효. 그러면 등기해도 무효. 그럼 이렇게 되네. 매매는 유효.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천천히 해보자고. 천천히. 이 X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갑의 큰아들 을이 각종 서류를 위조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서
매매한 것처럼 꾸미고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여러분 등기 목적이 뭐냐면 등기부에 등기 목적 쓰잖아요. 법률 요건 쓰는 거예요. 법률 요건. 매매냐 상속이냐 이런 것들. 법률 요건 우리가 말하는. 그리고 이제 법률 요건 소유 이제 이게 목적이지. 목적을 쓰는 거야. 법률 효과를 쓰는 거고. 이게 매매가 법률 요건 쓰는 거고. 그다음에 소유자 쓰는 거지.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그러면 소유자 등기 명의인으로 기재되는 사람은 주민등록 기재함으로 이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 정보를 제공해야지 등기소 갔을 때. 그러면 등기관은 이 사람이 서류를 위조했는지 위조하지 않았는지 제대로 매매했는지 실질적 심사권이 없지. 그냥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등기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을이 매매를 한 거요, 위조한 거요, 을이. 소유자 을이 위조했으니까 소유권 넘겨줄 때 넘겨주지도 않았잖아, 갑이. 넘겨준 적이 없어. 그러므로 이 매매한 것처럼 꾸미고 등기했을 때 이 소유권은 을이 취득한 것이야, 못한 것이야? 무효등기야, 무효등기. 그런데 여기서 을이 지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걸 기화로 3번 병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병에게 이렇게 목적물을 넘겨주었어. 이렇게 병에게. 그러면 이 을이 병에게 야 X 토지 소유권 넘겨준다고 약정할 때는 을병 간에 약정할 때는 매매는 약정할 때 아니야 이거. 유효. 근데 이 을이 병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정할 때 소유권은 을에게 있는 것이야? 시방 갑에게 있는 것이야? 그럼 이것을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고 그래. 그럼 타인의 권리의 매매 계약도 유효, 무효? 유효. 유효. 자, 넘겨주었지? 소유권 넘겨주었어. 소유권 넘겨주는 것이 을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을에게 넘겨준 것이야. 병에게 넘겨주었어. 그래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올렸대. 소유권 취득해 못해? 못한다니까. 이 을이 소유권 없다고 하지 않았어. 소유권 이전해주는 행위가 처분 행위. 소유권 있었어 없었어? 이게 유효야 무효야? 그러면 등기해 못해? 못한다니까. 이것이 바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그래. 알아들었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그러면 이 나중에 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권리자의 이 을이 소유권 넘겨주는 행위, 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확정적 무효요, 유동적 무효요? 틀려. 다 같이 무권토 취취해. 다 같이 무권토 정시. 불확정적 무효잖아 지금. 혹시 저기 스피드 체크 가져오셨나? 스피드 체크 한번 보자. 예. 그 25번을 봐. 3페이지 25번. 3페이지에 몇 번? 25번 있나요? 거기 봤던 25번에 불확정 무효 보여? 25번 다 같이 무권 토 정시. 그 무권이 무슨 뜻이야? 두 개 다 같이 무권 대리 행위,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 두 개 있어. 무권 대리 행위와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가. 여기서 당사자를 보면 당사자의 다 같이 권리 능력 없으면, 의사 능력 없으면, 제한 능력 없으면, 처분권 없으면, 당사자의 처분권이 없으면 불확정 무효로 써놨잖아.
처분권이 없으면, 어? 처분권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를 다 같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그러면 불확정적 무효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도 있고 무권대리 계약도 있고. 네, 이해 갔나? 그냥 오늘은 기초 천천히 해봐. 그러면 사실은 지금부터 하면 합격한다 이제. 진짜야. 이제부터 제대로 알아들으면 합격하는 거고 지금부터 못 알아들으면 그거는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 집은. 오늘은 지금 전체적으로 내가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 지금 잘 들어. 갑의 토지를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해 놓고 병에게 등기하는 과정이 매매할 거 아니야. 일단 매매하겠어? 그 순서를 따져. 다지 매매. 그리고 매매만 해. 등기도 넘겨줘야 돼. 그래. 그래서 매매하는 행위를 매매를 뭐라고 그러고 부담행위. 등기 넘겨주는 행위는 그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매매는 부담행위, 등기 넘겨주는 건 처분행위. 이걸 물권행위라고 하잖아. 물권행위. 맞아? 못 알아. 이제 오늘만 따숩게 해주고 내가 못 알아들으면 이제 오지 마라 그럴 거예요. 5페이지 내년에 시작할 때 빨리 와. 5페이지 봐. 5페이지 봤더니 위에서 요약집 봤더니 3번에 다 같이 처분행위, 부담행위 있지? 거기에 여러분들은 이 책이 그렇게 좋은 줄 처분행위 한번 봐. 오른쪽에 처분행위 밑에 봤더니 다 같이 물권행위. 물권행위에는 다 같이 소유권 이전, 제한물권 설정, 제한물권 양도, 매도, 매도요. 매도는 두 개 합힌 거야. 매매와 양도를 합힌 거야. 매도는 뭐라고? 매매, 양도. 여기 그래서 거기에 물권 넘겨주면 이것을 처분행위에는 물권 넘겨주면 물권행위, 그리고 채권 넘겨주면 채권행위. 아니 준물권행위. 채권 넘겨주는 건 무슨 행위? 준물권행위. 채권 생기는 행위는 부담행위. 또 틀려 여러분들. 갑을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 매도인은 천천히 하자고. 매도인에게는 대금 채권이 생겨. 대금 채권. 1억 채권이 생겼지. 근데 갑이 병아 내가 매수인에게 1억 받을 대금 채권이 있거든. 그런데 네가 받아가라. 알았다. 채권 양도 오거든. 채권 양도는 처분행위다, 부담행위다. 처분행위야? 여보요, 선량은 처분행위다. 따라서 해야 돼. 다시 설정. 양도. 지금 채권 양도잖아. 지금 양도. 그러니까 양도는 처분행위라고 일단. 맞아? 근데 채권 양도는 처분행위는 처분행위인데 물권행위요, 준물권행위요. 그걸 물권 말고 물권 이외의 재산권을 넘겨주는 것을 준물권행위라고 그래. 물권 말고 재산권 넘겨주는 걸 뭐라고? 준물권행위. 그러면 채권 양도는 준물권행위잖아. 근데 채권 양도는 준물권행위다 그런 거 안 나오고
그냥 채권 양도는 처분행위다 이렇게만 물어봐. 다시 채권 양도는 무슨 행위라고? 처분행위. 그러면 처분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처분권 있어야지. 자, 여기 봐. 따라서 우리 X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큰아들이 서류를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매매한 것처럼 꾸미고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을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병에게 팔아서 병에게 넘겨준 것이야. 그러면 진짜 소유자는 누구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법률행위를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소유권 누구에게 있냐? 그거 알면 민법 다 풀리는 거야. 소유권 누구에게 있느냐 알면 민법 다 풀려. 그거 알려고 매매 공부하는 거라고. 그거 알려고 무슨 처분행위 이런 거 공부하는 거라고. 그런데 처분행위 막 공부했는데 소유권 누구에게 있냐 모르면 헛공부한 거예요. 그거 떡실이 엎은 거라고 소위. 다시 해. 서류를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해놓고 병에게 팔았대. 근데 이 병이 아무것도 모르는 4번 소유권 이전 매매 정이 선이야. 선이의 제3자에게 팔아서 등기해 주었대. 소유권 누구에게 있어? 넘어갔어. 갑에게 있어? 누구에게 있어? 정에게 넘어갔어? 아름이 넘어갔다고 하면 그것도 미친놈이요. 여기 봐라. 지금 서류를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해 놓고 넘길 때 처분권 없다고 하지 않았어? 이 사람 처분권 있어 없어? 없지? 넘겨주었지? 처분권 있어 없어? 권리 취득? 못해. 됐냐?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선의의 제3자라고 해서 권리 취득했을 때는 이 병과 을 사이에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했어야 되는데 아무리 통정 허위 표시해서 소유권 없잖아요. 이거 아무리 둘이 통정 허위 표시했어도 병에 소유권이 없는데 무슨 처분권이 없는데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갑이 허위 표시해서 이렇게 넘어가서 병이 선이지? 그럼 이 사람은 권리 취득할 수 있어. 통정해서 넘겼으니까. 근데 이 병이 통정해서 넘긴들 처분권 자체가 없는데 넘어갈 수가 없다니까. 제3자에게. 이해 갔나?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승약과 승낙이 외워본다. 합치, 불합치. 그러면 불합치가 되면 성립이요, 불성립이야? 불성립. 그럼 불성립의 경우에는 무효 문제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는 거야. 불성립 경우에는. 그러나 성립이 되고 나서 목적이 확가적다 하면 그때는 유효무효 생기는 거야. 이렇게. 그러므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외워본다. 부존재, 불성립. 그런 경우에는 무효 문제 생기지 않는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일단 성립이 되고 나서 자 여기 봐.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되면 일단 법적 상태는 몇 가지야? 확정유효, 확정무효, 불확정유효, 불확정무효. 아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여기라고 그랬지. 여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그러면 이제 이 계약이 성립되어서 이미 유효가 되려거든.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했을 때는 아까처럼 소유권 1번 갑에게서 2번 이렇게 이전되어서 매매해서 을에게 넘어갔을 때 이렇게 3번 이전되고 병에게 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한다 못한다는 갑이 일단 의사표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갑이 을과 이 의사표시를 했어야 되고 조금 전에는
아버지가 의사표시 한 적이 없는데 우리 서류를 위조해서 매매한 것처럼 꾸몄지? 의사표시 한 적이 없잖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이고 자시고 할 것 없어. 그래서 이 무효등기는 아버지가 의사표시 한 적이 없지. 그러므로 이 무효등기는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 무효. 의사표시 한 적이 없어 지금. 만약에 의사표시 했다면 그때는 이제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다 따지는 거예요. 여기는 의사표시 한 적이 없어. 그러므로 매매가 존재하는 거예요. 부존재요. 부존재. 등기는 무효. 왜? 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럼 의사표시 한 적이 없으니까 이 매매는 상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논할 가치조차 없어. 이게 무효가 아니니까 부존재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등기만 놓고 보면 등기의 효력이 절대적이야 상대적이야? 절대적이지. 누구에게나 무효잖아 이건. 등기 효력만 놓고 본다. 왜? 아버지가 의사표시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두 개의 효력을 따져야 다시 등기의 효력, 의사표시의 효력. 두 개를 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각각 따로따로 구별해야 돼. 이것이 물권법에서 배우잖아. 그러면 절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는 의사표시 효력을 배우잖아. 의사표시 안 했으면 소용이 없어. 의사표시 했으니까 다시 한번 당사자가 목적을 정해서 의사표시 했다. 의사표시 안 하면 무슨 목적이 있겠어. 아까 청승 합치가 있을 때 목적이 정해지는데 그러므로 의사표시 안 하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문제 생기지도 않아. 근데 의사표시 했더니 계약의 내용을 먼저 검토한다는 거야. 그래서 계약의 내용이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따져. 그런데 의사표시만 놓고 봤을 때는 의사표시 효력도 따로 분리해야지. 그러면 1단, 2단, 3단. 의사표시 3단계 있었잖아요. 그럼 1단이 중요해, 2단이 중요해, 3단이 중요해. 1단, 2단이 중요하지. 1층. 아까 1층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당사자에서 무효가 돼버리면 목적 볼 필요도 없어. 검토할 필요도 없어. 가치가. 목적에서 검토했더니 의사표시 봤더니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의사표시 갈 필요도 없어. 대리? 미쳤어? 의사표시에서 무너지면 대리 가도 못 온다니까. 그래서 목적에서 애워본다. 강행복귀에 반하면 대리 문제 접근하지도 못한다 그 말이야. 표현 대리 문제 생기지 않는다. 이게 구조야. 민법의 구조. 계약이 성립이 되면 하잖아. 1층, 2층, 3층, 4층, 5층. 그래서 무효 사유는 5가지야. 민법에서. 무효가 생기는 사실의 기본 사실은 5가지. 그러면 일단 계약이 성립이 되면 다 같이 불확정 유효, 확정 무효 이렇게 나눠지는데 확정 무효는 무효로 정해졌으니 나중에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으면 안 된다니까. 절대 안 돼. 그래서 확정 무효를 나중에 유효로 인정한다고 추인하면 확정 무효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돼. 그럴 수는 없어. 그래. 그럴 수는 없고 추인하게 되면 이것을 무효를 추인하게 되면 유효는 안 되고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매매계약이 있는 것으로 보겠다 그 말이야. 이것을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 계약이 당초에 계약이 성립될 때 여기서 목적이 원시적 불능이면 유효요 무효요? 원시적 불능은 다시 이제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갔냐면 야 처음부터 할 줄 알았더니 정신없다. 조금만 기다려. 다 아니까. 자 39페이지를 봐. 39페이지에 2단에서 목적을 한번 봐. 목적. 여러분 39페이지에 1단, 2단, 3단 보라 그러면 빨리 왼쪽 보는 거야. 거기서 2단을 봐. 2단. 목적 봤나? 거기서 목적에서 또 오른쪽에 이행 가능성을 봐. 봤더니 원시적 불능 나오지? 원시적 불능은 답이 밑쪽으로 쭉 내려가 봐. 6번 봤더니 무슨 무효야? 확정 무효. 맞아?
그럼 여기서 보자. 이제 후발적 불능을 봐. 후발적 불능은 무효요, 무효는 아니요. 어째서 그러냐면 계약이 성립될 때 목적이 이행 가능했으면 유효가 돼. 이행 가능했으면. 근데 이행 가능해서 유효가 되었는데 나중에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면 또 다시 무효가 될 수는 없다 그 말에. 정해져 버렸으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성립 당초에 유효 무효로 정해졌으니까 다시 그것이 효력이 바뀔 수는 없다니까. 그러므로 후발 불능에서는 무효가 생겨, 무효 사유는 안 생겨. 22페이지를 봐. 문제집. 22페이지에 디귿번을 본다. 대표 유형의 디귿번. 계약 체결 후 동그라미 밀쳐. 계약 체결 후. 문제집 22페이지에 디귿번. 계약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 불능 나왔지. 후불능 동그라미 밀쳐봐. 후불. 후불 나왔나? 무효요, 무효는 아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법적 체계가. 여기 봐라. 성립 당초에 유효로 정해졌는데 나중에 건물이 불타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즉 법적 체계를 이해해 줘야 돼. 오늘 여러분 제대로 왔어. 제대로. 이게 딱 4개월 하면 합격하는 과정이야. 이게 그냥 정신 차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못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탓이야. 자, 저기 봐. 매매가 성립이 되었을 때 잘 봐. 계약 체결을 할 때 건물이 멀쩡히 존재했어. 그럼 유효지. 지금 유효야.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유효요. 그런데 여기서 건물이 꼬실라졌다고. 후발불능. 그럼 확정 유효였던 것이 다시 무효가 될 수도 없다니까. 이게 법의 체계가. 그러면 여기서 불가능하게 되면 무효로 다루어 다른 문제로 해결해. 무효가 될 수는 없고 다른 문제로 해결한다는 것이야. 만약에 이 건물이 갑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되었다면 외워요. 이행불능. 없이 이렇게 가고 불가항력으로 멸실되었다면 자 외워요. 네 채무 가고 내 채무 간다. 위험부담으로 해결하는 것이지 무효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외워요. 후불은. 그럼 내가 물어볼게. 후불은 무효 없다 이렇게 외울 일이요? 외울 일이 아니요. 한 번 유효이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니까. 해병대 갔는데 방이냐? 방위들이 해병대 가서 훈련 받았으면 방이요, 해병대요? 내가 해병대 가서 훈련 받았을 뿐이야. 나는 나는 공장 다니면서 특례보충력으로 제대한 사람이라고. 방위산업체에서 5년 근무하면 면제되는데 대신 훈련은 포항 해병대 훈련 가서 4주 훈련 받아. 4주 동안 머리 빡빡 깎고 뒤지게 얻어맞고 훈련 받다가 그 다음에 또 4주 다른 데 가서 하다가 군대에서 머리 빡빡 깎고 방위산업체에서 보초 쓰고 있었어 우리가. 그런데 거기에서 있으니까 5년 동안 있으니까 인생 5년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 대우중공하면서.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야간대학 갔잖아. 이런 거. 공업고등학교 나와서 우리가 3,600명이 전국에서 모인 3,600명이 기숙사 생활을 했어. 그러니까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 얼마나 시끄럽겠어. 근데 우리는 그때부터 훈련이 들어서 한 방에 문이 딱 열잖아요. 그러면 쭉 있을 때 퉁퉁 소리 나지? 2시까지 연습시키니까 소리 안 나게. 2시까지. 밥 먹을 때 젓가락도 안 줘. 숟가락만 줘. 소리 난다고. 숟가락. 그리고 숟가락도 씻어줘, 안 씻어줘. 내 호주머니야 네 갖고 내가 먹어 이렇게. 아 싫어? 아 그냥 자기 건 자기가 관리해야지. 그래서 정신 차리면 돼. 정신 차리면. 그리고 아무리 미루는 사람도 어떤 일을 달성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미루는 머리는 없으니까 논리적으로 설득시켜. 자기를 논리적으로 자기를 설득시키고
자기를 이해시키고 자꾸 반복해야 되는 그림을 그려서. 계약이 성립되면 이렇게 정해진다고 그랬지. 불확정 유효는 이렇게 변할 수 있어. 이렇게. 불확정 무효는 이렇게 확정 유효로 변해서 불자로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러나 확정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변해, 안 변해? 확정 유효가 확정 무효가 될 수는 절대 그런 건 없어. 무효는 무효로 끝나는 거지. 따라서 무효를 추이 넣으면 유효가 돼, 새로운 행위가 돼. 논리가 섰나 이제? 그러면 무효 통칙을 보는데 우리는 매매 예약을 했을 때 나중에 자 요거나 매매 불성립, 성립. 그럼 성립이 되면 형제간이 몇 행제야? 4명. 외워요. 확정 무효, 확정 유효, 불확정 무효, 불확정 유효. 근데 4가지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어. 그래서 아까 이렇게 그렸던 거 이렇게 그려놨다고. 그러면 우리는 민법은 확정 무효도 나오고 불확정 무효가 어떻게 하면 확정 유효가 되고 어떻게 하면 확정 무효가 되느냐, 그거 시험 나오는 거야. 그럼 불확정 유효는 몇 개 있었어? 제착사강 이렇게 외워야 돼. 외운다. 제착사강, 해제 조건. 근데 해제 조건은 잘 안 나오니까 조건만 따로 공부하고 그냥 해제 조건도 당연히 불확정 유효라고. 다시 한번 제착사강. 그래서 불확정 유효가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고.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은 확정 무효의 경우의 효력을 배울 거라고. 확정 무효. 그럼 확정 무효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어본다. 확정 무효는 일부가 무효이면 나머지라도 유효로 한다.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거예요. 전부가 무효이다. 이해 갔나? 22페이지를 봐. 문제집 22페이지에 1번의 동그라미 1번을 봐. 1번의 동그라미 1번. 자, 일부 불능인 법률 행위는 나오나? 시작. 그럼 여러분들은 동그라미 쳐봐. 일부 그러면 뒤에선 전부 이런 말이 나와주도록 대기하고 있어야 돼. 뒤에 중간에 읽을 것도 없이 일부, 전부 무효 이런 말들이 나올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나머지는 유효다 그럼 틀려, 이런 것들이. 이해했어? 자, 여기 본다. 일부가 무효이면 나머지라도 유효를 해, 전부를 무효를 해. 그래, 그래서 자 보자. 한번 읽어봐. 137조.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시작. 그래서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를 무효로 하는데 이게 어느 경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민법에서 갑의 토지와 건물이 있을 때 우리는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면 매매 목적물이 2개예요, 1개요? 2개. 2개잖아 지금. 따라서 토지 매매, 건물 매매. 그럼 등기 신청서를 쓸 때는 신청서 2개 써, 하나만 써. 그렇게 하나만 신청서는 하나에다가 목적물 2개 이상을 기록하는 것을 일괄 신청이라고 그러잖아. 다시 한번 일괄 신청. 그래서 토지 표시, 건물 표시 따로 해. 따로 하지? 그럼 이제 토지 매매 계약이 무효야, 이게 무효. 근데 건물 매매 계약은 유효였을 때 너는 무효, 너는 유효로 하면 법률 문제가 복잡하지. 그러므로 하나로 처리해버려야 돼. 그래서 다 일부가 무효이면 나머지도 무효로 하겠다. 그것이 일부 무효의 법리야. 다만 이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그때는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로 하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자, 이거 본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누가 봤을 때 인정 여부를 따져? 응? 아니 당사자가 판단해 봤을 때, 시장이 판단해 봤을 때, 법관이 판단해 봤을 때 당사자가 그래서 9페이지를 봐. 여러분들 9페이지 요약집.
요약지 9페이지를 봐. 자, 법률행위 해석 방법으로는 법률행위 해석이란 여기 봐라. 지금 이 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을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그래. 근데 그 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할 때는 에어봐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봐. 나머지 부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무슨 해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써있냐? 무슨 해석에 의해서? 요걸 머릿속에 공부 더 하고 싶은 사람은 기억하라는 것이야. 일부가 무효인 경우 나머지를 유효로 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는 법원이 판단할 때는 여러분 당사자가 판단한다고 하지 않아서 판사가 결정하는데 판사가 결정할 때 해석은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 객관적 의사 중에서 제3자가 봤을 때 자, 여봐 정당한 이익 조정 의사 참고해서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 결정되잖아. 가정적 의사가 있는지를 결정을 해. 진짜 의사, 가정적 의사.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부가 무효인 경우 나머지를 유효로 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는 자연적 해석이다, 규범적 해석이다, 보충적 해석이다. 그래서 보충적 해석이라는 말이 거기 나오지? 그러면 40페이지 요약집을 봐. 40페이지로 가봐. 자, 양가로 2번에 확정무효 효력. 다시 여기 양가로 여기를 배우는데 확정무효 효력으로 1번 전부를 무효로 함이 원칙이다. 2번 나머지 부분을 시작.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무슨 의사? 그리고 가로에 놓고 무슨 해석?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에 내면 그걸 낼 것이다 그 말이야. 틀리게 내려거든. 그래서 자 여기 봐라. 일부가 무효인 경우 나머지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판사가 결정하는데 판사가 결정할 때 해석의 기준이 자연적 해석도 아니고 규범적 해석도 아니고 무슨 해석에 의해서? 주관적 의사요, 정당한 이익 조정 의사요. 정당한 이익의 가정적 의사를 조정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가정적 의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결론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일부가 무효이면 원칙이 무슨 무효야? 그냥 이것만 가르쳐 줬고 이것까지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 가는 길이 벅차서 안 가르쳐 준 거야 내가. 벅차. 그러나 교재는 써 있어 안 쓰여 있어? 요약집은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봐 이렇게. 여러분 일부가 무효이면 여기 보니까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 하였을 것 인정될 때는 누가 봤을 때 인정되냐면 당사자가 아니라 판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일부 무효의 법리야. 일부 무효는 원칙이 전부 무효.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유효가 될 수 있다. 무슨 해석? 외워봐 한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효행위 전환. 외워본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시작. 그래서 갑이 재건축 조합이고 재건축 조합 사건을 기억해. 재건축 조합이고 을이 조합원의 조합원인데 재건축 조합이 이제 사업을 시행하려거든 비조합원들의 땅을 사잖아. 비조합원들의 땅을 사. 근데 다른 사람들의 비조합원들의 땅은 평당 5천만 원에 구입했는데 요 녀석은 어디야 무슨 목사 있지? 깡패 목사. 전 누구지 이거? 전씨 그 나쁜 전씨. 전씨 이 전두환이부터 시작해서 정광훈 목사 그 재개발하는 거 반대해서 깡패 목사 있잖아. 거기에 정광훈인가? 이름은 좋게 써놨네. 이름은 좋아. 광훈이 빛날 광 그러니까 세계를 빛내게 하고 있구만. 이 친구가 지금
강동 재건축에 그 무슨 교회가 알바 끼고 있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는 70억 준다고 그랬는데 자꾸 안 준다고 그래서 뭐 450까지 올라갔는데 또 더 달라고 그래서 빼고 뭐 어쩌고 한다고 그러잖아. 자, 여기 봐. 그래서 기조합원은 5천원에 샀는데 요 을만 1억 5천에 안 주면 안 팔겠다고 그래. 그래서 재건축 조합이 어쩔 수 없이 산 거지. 상황이 급했어, 안 급했어? 그러면 공정해, 불공정해? 불공정한 행위가 무효야, 이게. 그러나 1억 5천짜리 매매는 무효지만 5천짜리의 매매로서 요건은 갖추고 있지, 지금. 그러면 5천짜리 매매로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반사이득 행위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반사이득 행위 중에는. 근데 불공정한 행위도 반사이득 행위 아니야. 기타 행위가 있는데 반사이득 행위 중에 불공정한 행위만큼은 이게 강동 재건축 사건이라니까.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다른 행위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고 진짜 의사여, 가정적 의사여. 의사가 인정되면 무효행위 전환에 의해서 다른 행위로서 유효가 될 수 있다 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시험에 무효행위 전환 이런 말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그냥 보지도 말고 있다고 해야 돼, 없다고 해야 돼? 있다고 해버리는 거 무효행위 전환이. 그래서 여기야 이게 다 같이 전전세. 그러면 무효인 행위도 무효행위 전환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있나요? 유효가 될 수 있지. 무효행위 전환에 의해서. 자, 89페이지를 한번 보자. 문제집 보십시다. 문제집 89페이지 펴보면 (4번) 보자. 4번 봤더니 디귿번을 봐. 4번의 디귿번.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맞아, 틀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낱말은 뭐요? 전환이잖아. 전환 지금 주제가. 여봐, 무효인 행위도 전환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있다. 이걸 지금 묻는 것이야. 그러면 우리 시험에 무효인 행위 중에 전환이 안 되는 것은 없어. 안 나올 테니까. 그럼 무효인 행위 중에 전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볼 때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행위도 전환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있다. 그럼 다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다. 그런데 유독 구체적으로 목적에서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되느냐 여부가 딱 부러진 판례가 바로 불공정한 행위 하나 있기 때문에 나오면 맨날 그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전환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오해해야 돼. 가차없이 X해야 돼. 그냥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33페이지를 봐. 맨날 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야. 반복해서. 맨날 같은 문제가 나와. (32페이지) 여기 문제집 표시요. 그럼 32페이지 27번을 봐. 32페이지 27번에 1번 보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시작. 그 말이 뭐냐면 여기 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아까 읽었던 조문이야. 그거. 그런 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럼 오해해야 돼. X해야 돼. 오해. 28번을 봐. 28번 간평 문제 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행위의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아, 틀려?
틀렸잖아. 그냥 전환이 있다 그러면 다 오해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요군다 무효는 전전세 부과 취사철의 손절. 지금 이것이 머릿속에 안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이해해야 돼. 그런 무효행위 전환은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된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의사표시에서 통정허위표시가 나왔다고 봐. 통정허위표시도 무효행위 전환에 의해서 다른 행위로서 유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X 해야 돼. 그냥 O 해야 돼. 다 O 해. 그럼 이제 문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OX. 연구하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전환되지 않는 거 없다고 그랬으니까. 또 거기서 고민하고 있으면 똑똑해. 바보 멍청이요. 그래 멍청이요. 그러면 일단 외워. 전전세. 한번 외워봐. 전전세 부과 취치철의 손절. 일단 요거부터 외워가야 돼. 요거부터. 지금 이거 적용되냐 안 되냐 그거 보니까. 다시 외워요. 무효는 전전세 부과 취치철의 손절. 그럼 여기까지 공부했어? 쉬었다가 여기 올 거라고. 쉬었다 합시다.